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학생들입니다. 네, 거의 윌리엄 나요?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똘끼 있는 토픽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와우, 골드 메달 강력 추천합니다. 하이, 미국 애교 남녀의 존입니다. 미국 애교 남녀의 비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대회 얘기할까요? 스콜라스틱이라는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스콜라스틱 좋은 대회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좌니 스콜라스틱의 역사라든지 라이팅 쪽으로 중요한 키포인트 짚어주실 거고, 그다음에 제가 대회의 개요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콜라스틱만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또 준비해봤는데 오늘도 많이 준비하셨나요? 맞습니다. 네, 늘 많이 준비합니다. 스콜라스틱이요. Full name is Scholastic Art and Writing Awards.라는 이제 이름인데요. Alliance for Young Artists and Writers.라는 회사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ince 1923, 1923년부터 하는데요. 100년이 넘었어요. 네, 거의 one century, 거의 century가 더 지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대회인데요. 크게는 이제 얘네들이 이 대회에서 이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약간 슬로건, 모토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Supporting the Future of Creativity since 1923 라는 게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 크게는 It's all about creativity예요. 맞아. 그냥 창의력. 창의력이 다인 대회. 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아트 아니면 라이팅,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캐리고리가 있는데요. 라이팅을 그러니까 글로써 이제 하든 아니면 뭐 작품으로 페인팅이나 뭐 이런 포토그래피 그런 걸로 하든 그냥 크리에이티비티가 묻어나야 돼요. 그게 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만큼 되게 유명했던 알룸나이, 졸업생 참가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유명한 작가인데 스테픈 킹이라고 네, 미국의 그 유명한 나벨리스트. 네, 호러 무서운 이제 그 시리즈 많이 쓰시는 분 있죠. One of the best sellers in US. 스테픈 킹도 어떻게 보면 그 스콜라스틱 출신입니다. 출신이라는 말은 거기서 이제 글을 이제 학생 때 쓰셨고 그게 퍼블리시가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작가, author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수많은 이제 유명한 authors, actors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는 분도 그렇고 그 외에 예술 쪽에 있으신 분들께서 이 다 스콜라스틱을 거쳐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이제 고객들,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명성을 알고 있는 대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라이팅 캐테고리 보시면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라이팅 이제 종류가 뭐 critical essay라는 그런 타입도 있고, 뭐 journalism도 있고, 뭐 short story, personal memoir, 뭐 이렇게 아니면 fiction, 아니면 sci-fi 이런 게 있는데요. 크게는 타입이 거의 한 10개 정도, 좀 안 되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타입을 고를 수 있는 게요. 이제 그 중에서 크게는 이제 어떤 타입을 고르시든 500자에서 3000자 정도의 글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 3000 단어 안에 이제 내용을 써서 이제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캐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critical essay라는 이제 critical 캐테고리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네, 저희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이 캐테고리를. 왜냐면 critical essay라는 만큼 이제 픽션은 좀 별로고 좀 non-fiction이지만 조금 좀 재미있는 non-fiction을 쓰고 싶다. 딱딱한 그런 글 말고 조금 재미있고 나의 개인적인 퍼스널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창의력도 그렇고 좀 재밌는 에세이를 이제 조금 사실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critical essay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ritical essay는 조금 더 퍼스널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얘기를 좀 더 다뤄야 되지만 at the same time 조금 무거운 주제도 같이 다뤄줘야 돼요. racism 아니면 homosexuality 이런 LGBTQ 이런 것들을 이 스콜라스틱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희 한국 문화랑은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좀 똘끼 있는, 조금 이렇게 무모한, 좀 이렇게 보통 상식에 어긋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토픽을 정하는 게 조금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스콜라스틱에서는 크리에이티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유교 그런
착한 유교 사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토픽이 너무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토픽을 정해? 이게 무슨 글이야 뭐야? 라고 할 정도인데 여기 스콜라스틱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술이다. 이게 창의력이 아주 좋은 페이퍼네. 라고 다른 이렇게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티컬 에세이도 그렇고 아니면 조금 더 학문적으로 쓰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딱딱하고 좀 더 아카데믹한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 저널리즘. 약간 이런 뉴스페이퍼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그런 타입을 정해도 되고요. 아니면 college application 카미랩 아시죠? 650자. 그거 학생들 많이 준비하는데요. 그런 느낌의 약간 내 개인적인 약간 챌린지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힘든 것들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토픽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personal memoir 그 타입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게는 픽션을 하시든 non 픽션을 하시든 크리에이티비티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크리에이티비티는 equals 똘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똘끼 있는 토픽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무모할 수 있고요. 너무 안전하고 너무 익숙하고 편한 거 뭐 mental health 아니면 뭐 학교 다니면서 그런 아카데믹 프레셔 그런 거 굉장히 단골이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대부분 쓰여진 그런 토픽인데요. 그런 것들은 많이 식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걸 넘어서서 조금 더 똘끼 있는 좀 특이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한 그런 것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너무 많죠. 네, 많이 다 털어놓을 순 없지만. 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살려서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포장하는 게 그랬을 때 좋은 이제 스콜라스틱의 어떻게 보면 토픽 재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데드라인으로 이 스콜라스틱은 데드라인이 딱 한 개의 데드라인만 있지는 않고요. 미국 안에서 주별로 그 주 안에서도 내 학교의 zip 코드에 따라서 그 데드라인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버지니아 주라고 하더라도 이 DC 메트로폴리탄 에리어는 뭐 이런 데드라인인데 리치몬드 에리어는 또 이런 데드라인인데 이렇게 좀 다 zip 코드마다 다르다 보니까 저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꼭 미국에 있어야 돼요? 미국에 꼭 학교를 다녀야지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만이 그 스콜라스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미국이랑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 다니셔야 되는 그 조건이 있고요. 대신에 여기서 미국이라고 했을 때는 미국 영토이다 보니까 미국 진짜 우리 미국 메인 영토 는 당연히 포함을 하고 괌이라든지 이제 그 미국령 있죠. 거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 외의 국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군부대가 이제 미국 그 령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거기에 소속된 학교다라고 하면 참여가 가능한데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내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국적 상관없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한 4년 전에는 원래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진 않았고 내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다 근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 참여가 가능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미국 영토 혹은 캐나다 영토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참여 조건 안에서 zip-코드, 학교 zip-코드별로 데드라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크게는 매년 12월 혹은 1월에 데드라인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초에서 한 1월 중순 아니면 1월 초 정도까지 이 범위 안에서 데드라인이 정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의 그 데드라인을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이 설명했다시피 이제 카테고리는 크게는 아트랑 이제 라이팅 부분으로 나뉘는데 라이팅 같은 경우는 총 11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 short story도 있고 뭐 poetry도 있고 critical essay, sci-fi, fantasy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타입을 선택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대회의 좀 재미있는 점은 내가 한 타입만 꼭 선택할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타입 뭐 나는 5개 에세이를 써보고 싶다. 그럼 다 각기 다른 타입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타입 안에서 에세이 내가 5개 한번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개수나 타입 선택에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이제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드라인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보통 1월 말에 이제 1차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1차 결과는 내 지역 안에서 싸우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egional Award라고 해서 내가 이제 속한 그 지역 안에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키라는 걸로 이제 그 상을 주는데요. 골드 키가 있고 실버 키, 그 다음에 honorable mention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타입 안에서 수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골드 키를 받으신 학생들은 자동으로 이제 내셔널 레벨로 올라갈 거예요. 내셔널 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전체에서 골드키를 받은 학생들 안에서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뭐 이때 다시 한번 에세이를 쓰거나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미 제출한 에세이를 갖고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한 3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이 내셔널 레벨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키가 이제 메달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서 골드 메달 혹은 실버 메달 그리고 이제 그 스콜러십 주는 이제 또 어워즈가 몇 개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가 이제 리지널 레벨에서 상을 받으면은 내셔널로 넘어가고 이 안에서도 한 번 더 이제 골드 메달이라는 걸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단계가 많은 대회입니다. 올림픽이네요. 맞습니다. 와우. 메달이란 이름을 또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을 받았을 때 더욱더 좀 재미있고 맞아요. 더 값지다라고 많이 느끼는 네,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1등, 뭐 first prize, second prize 뭐 이렇게 하는데 와우, gold medal. 맞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 대회에 이제 참여 연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대회는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대신에 7학년일 때 나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학년 그 구분도 있지만 나이가 13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7학년인데 13세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7학년이어도 그건 참여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내 학년이랑 나이 두 가지를 한번 다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대회가 이제 아트 카테고리도 있고 라이팅 카테고리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가 강조되는 그런 대회인데 이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크리티컬 에세이라는 타입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입이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타입이기도 한데 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이 영역 큰 틀 안에서 크리티컬 에세이를 어떻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토픽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나름 이렇게 크리에이티비티, 아트 이런 큰 그림 안에서 크리티컬 에세이 참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거의 한 50, 60% 정도가 이제 크리티컬 에세이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크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크게는 이제 아카데믹한 거 톤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이제 아티스틱하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바꿔서 스콜라스틱을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약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학생들입니다. 원하는 팀이 크리에이티비티이기 때문에요. 크리티컬 에세이라는 타입이지만 still 크리에이티비티가 메인 된 그런 토픽을 고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는 500자, 길게는 3000자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주제를 고르는 건데 이게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이제 토픽을 또 주질 않아요. 오픈 엔디드예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조금 쓰고 싶은 주제 위주로 쓰는 건데 제가 또 앞서 설명한 것처럼 크게는 똘끼 있는 토픽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똘끼라는 게 좀 무조건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라이팅 안에선 크게는 혁신, innovation 아니면 창의력 맞아요. 이게 좀 think outside of box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게 파지티브하게 많이 이제 쓰이곤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문화랑은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스콜라스틱 특성상 그런 약간 성소수, LGBTQ 이런 쪽의 토픽 아니면 내가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오버컴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흑인 학생이 흑인에 대한 역사를 학교에서 다뤄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하는 슬랭들 표준말 아니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약간 욕이 섞일 수 있는 말도 한국 학교에서 허용해야 된다. 아니면 학교에서 총기 소유를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약간 조금 그러니까 똘끼 있는 토픽에 맞는 것 같아요. 크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똘끼가 중요하군요. 똘끼 있으세요? 네, 저희 에세이
세계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똘끼를 굉장히 one of the strength,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똑같이 이제 똘끼가 있는 학생들은요, 일단은 아이디어가 다릅니다, 접근이.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이런 스컬러스 같은 대회를 준비하면 더 즐기고 재밌어하고 결과도 굉장히 우수한 그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개인적인 이슈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토픽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키가 너무 작다, 아니면 말이 너무 느리다, 아니면 눈이 너무 이렇게 한쪽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 나의 컴플렉스 있는 지금 7학년부터 12학년은 굉장히 예민할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글로써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퍼블리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이런 크리에이티브하게 조금 더 재미있게 나름 이렇게 재치 있게 위리하게 그렇게 크게는 이제 그런 이제 페이퍼를 크리티컬 에세이 안에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콜라스틱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 학생들이 스콜라스틱을 준비해야 될까요?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 대회만의 장점으로 한 3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대회다라고 미국 그 하이스쿨, 미들스쿨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대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대회들 중에 이제 하나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참여해왔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제 어워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학교 차원에서 이걸 굉장히 뭐 축하해준다든지 이렇게 좀 학교 안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이 학생이 이번에 뭐 골든 메달을 받았다, 우리 학교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학생을 주목해서 본다든지, 이 학교 안에서 이 학생을 좀 이제 그 라이딩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좀 많이 주목을 하는 그런 이제 대회다라고 첫 번째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잔락 설명할 때 비슷한 장점인데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스콜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7학년부터 참여할 수가 있고 13세 이상이면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회 중에 하나로서 꾸준히 이제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참여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수상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단순히 한 해에 그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그런 수상 그런 그 기록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도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대회다라고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잔이 생각할 때 이제 미국 대학에서 요즘에 이제 라이딩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라이딩의 타입이 정말 많은데 어떤 라이딩 타입을 잘하는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콜라스틱 대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그냥 미국 대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는 학생이 스템에 관심 있든 아니면 그런 휴머니티에 관심 있든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 베이스드 된 대회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본질로 들어가면요, in essence 라이팅 자체가 휴머니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했을 때는 그런 휴머니티/크리에이티비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글을 아마 선호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스콜라스틱이 이런 휴머니티의 좀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I agree. 네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을 보면은 뭐 포에트리도 있고 뭐 숏스토리, 뭐 사이파이, 판타지 정말 이제 다양한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타입의 그런 종류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회나 이런 실전 경험이 아니면은 학생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타입을 좀 도전을 해보고, 마침 이 대회는 내가 몇 개를 지원을 하든 여러 가지 타입을 고르든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이 여러 도전을 통해서 좀 나를 이제 내가 어떤 전공을 하든지 관계없이 나를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대회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세 번째 질문을 드릴 네, 시간인데 너무 아쉬워요. 맞습니다. 네. 내가 다른 대회에 나갔는데 다른 대회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잘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런 페이퍼를 리사이클하는 개념으로 스콜라스틱에 또 제출해도 되나요? 딴 데서 이미 쓴 페이퍼를 다시 이제 그 스콜라스틱에 낸다. 네. 이제 그 다른 데서 쓴 페이퍼가 혹시 입상이 됐나요? 퍼블리시 됐나요? 입상이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입상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No, you should not do that. 네, 안 하는 게 좋고요. 입상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나름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리사이클 개념이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다른 데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양적으로 그냥 많이 퍼뜨려서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하나는 되겠지. 일단은 다른 데서 혼자 썼거나 페이퍼를 아니면 다른 데 썼는데 이 페이퍼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써도 진짜 최고야. 내가 거의 윌리엄 윌리엄 맞아요. 셰익스피어 말하려고 오케이. 거의 셰익스피어처럼 이건 진짜 내가 봐도 마스터피스야. 하지만 이게 안 됐어. 딴 데서. 아쉽다. 아니면 대회를 내진 않았는데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쓴 건데 이걸 스콜라스틱에 한번 내보고 싶어. 오케이. 그럼 일단은 캐리고리를 골라야겠죠. 이게 조금 더 크리티컬 에세이적인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저널리즘 좀 딱딱한 이제 시사 위주로 이제 다뤄졌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내 얘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다뤘으면 좀 더 퍼스널 메모ir 이런 식으로 캐리고리를 정한 다음에요 그 안에서 again 똘끼가 있는 내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냥 말은 쉬운데 저한 말만 쉽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똘끼가 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골라야 되고 이제 주위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그걸 잘 다듬어서 글을 이제 완성시키면 되는데요. 일단 리사이클을 할 땐 한번 고쳐서 여러분에 맞춰서 이제 거의 캐리고리에 맞춰서 이제 리사이클 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런 플라스틱 대회에 대한 설명 들어보았고요. 그리고 궁금하셨을 질문 3가지 준비해서 오늘 다 한번 다뤄봤는데 유익하셨길 바라겠으며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저희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요. 다른 대회 영상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는 더 재밌는, 더 다른, 더 유익한 그런 에세이 대회로 다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추스! 바이!